네,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마음에 대한 산파자녀의 문제인데, 마음에 대한 산파자녀는 참 그 이해하기도 어렵고 여기 있는 대로 생소한 개념입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호흡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고 자세를 통해서 온몸을 관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몸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몸이 바로 수행의 대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오온에서 얘기하는 루파에 해당하죠. 색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으로 몸을 관찰하라고 그런 거고 자세를 통해서 몸을 관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호흡 자체를 관찰한다거나 자세 자체를 관찰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몸에 대해서 이거는 나 또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몸에 대한 감각적 즐거움 같은 것들, 몸에 대해서 있는 겁니다. 몸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괴로움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몸을 연구하라, 몸과 마음을 연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몸을 관찰하는 도구로서 호흡을 사용을 하고 자세를 사용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물질 현상은 매 순간 변하는 호흡이나 자세. 이게 물질적인 현상이죠. 루파의 현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 순간 그렇게 변하는 것을 사띠를 하게 되면 그 이제 매 순간 변하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정신 현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게 되면 앉아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과 서 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은 서로 다른 마음이죠. 즉 앉아있는 자세와 서 있는 자세, 루파의 관점으로도 다르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제 루파라는 특성은 동일한데 그죠? 앉아있는 몸, 서 있는 몸, 사띠의 대상으로서는 다르죠.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 서 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 즉 사띠를 얘기를 하죠. 사띠는 바로 아는 주체죠. 아는 주체.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 만약에 이제 자세 관찰이다라고 하면 앉아있는 자세가 되고, 예. 이 앉아있는 자세를 사띠 하는 거죠. 사띠. 예, 사띠를 하게 되면 이 앉아있는 자세는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사띠는 이제 이 대상을 아는 주체가 되죠. 이 대상을 아는 객체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는데, 이 앉아있는 자세가 있고 서 있는 자세가 있으면 분명히 대상은 바뀌었죠. 서 있는 대상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를 아는 이 사띠도 내용이 달라지죠. 아는 주체도. 예,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 서 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 이렇게 사띠는 분명히 바뀝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앉아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과 서 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은 서로 다른 마음입니다. 마음은 매 순간 하나의 대상을 갖습니다. 그렇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사띠입니다. 사띠. 어느 순간에 앉아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을 다른 마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예,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앉아있는 자세를 사띠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바로 앉아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이죠. 한마디로 같은 말이죠. 앉아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몸을 대상으로 관찰한다라는 말하고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러면 앉아있는 자세를 사띠하는 것, 즉 앉아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이 있고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이제 이게 시간적인 순서라면 이 마음이 한순간에 존재하고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 있죠.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이 앞에 있는 이 마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이 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냐. 즉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마음을 삼빠자냐 하는 것이냐.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예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 A라는 마음이 있고 연이어 일어나는 B라는 마음이 있을 때, 즉 마음을 관찰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A라는 마음이 있고 뒤에 바로 연이어 일어나는 B라는 마음이 있으면 A라는 마음을 B라는 마음이 그 뒤에 일어난 B라는 마음이 앞에 마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이게 마음 관찰이냐. 즉 이게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삼빠자냐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즉 이제 A라는 마음이 있고 연이어 일어나는 B라는 마음이 있고 이 B라는 마음이 A라는 마음을 알고 또 C라는 마음이 있고 D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또 이걸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A라는 마음이 있고 연이어 일어나는 B라는 마음이 있고 또 C라는 마음이 있으면 얘들이 다 사띠라면 사띠고 얘가 사띠고 얘가 사띠라면 그러면 이 사띠니까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겠죠. 호흡이든 자세이든 그걸 아는 마음들인데 호흡이나 자세가 매번 바뀌니까 이 마음도 사띠의 내용도 매번 바뀌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 사띠를 어떻게 관찰하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관찰하는 게 아니라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띠, 즉 이 순간에 있는 이 사띠 스스로가 자신이 아는 주체라고 아는 거예요. 아는 주체라고 안다. 이 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하나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참 이해하기가 저도 쉽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즉 A라는 마음은 A라는 마음 스스로가 자기가 아는 주체라고 알고 B라는 마음은 B라는 마음 스스로가 자기가 아는 주체라고 알고 C라는 마음은 또 그 스스로가 자기가 아는 주체라고 아는 겁니다. 자, 요걸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즉 예를 들면 앉아있는 자세를 아는 마음 이게 사띠죠. 한마디로 사띠인데 이 사띠 스스로가 뭘 아냐면 이 사띠가 앉아있는 자세도 알고요. 이 자세도 알고 또 뭘 아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아는 주체다라고 아는 겁니다. 아는 주체라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 바로 이게 사띠가 현재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그 뒤이어 일어나는 마음이 이 앞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 이때 이 마음이 아는 대상은 이게 이전 마음이잖아요. 현재 순간이 아닙니다. 현재 순간이 아니에요. 현재 순간, 사띠는 현재 순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각각의 마음 스스로가 자기가 아는 주체라고 아는 거예요. 요 점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를 해보고 연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를 알고 더하기 알파 하나 더 아는 거 있죠. 이쪽 부분이 삼빠자냐예요. 즉 추가적으로 뭔가 하나를 더 아는 거예요. 똑같이 뭔가를 봤는데 즉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똑같이 뭔가를 봤는데 얘는 하나밖에 모르는데 얘는 하나를 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드린 그 예 중에 하나가 제가 뭐였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어떤 나무를 하나 봤어요. 나무를 A도 보고 B도 봤는데 이 B는 목재 전문가예요. 목재 전문가. A는 일반인이고 그 A는 이 나무가 그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고 B도 그 나무가 그렇게 생겼구나 라고 봤지만 B는 목재 전문가다 보니까 이 나무의 다른 정보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동시에 저 나무는 어디에 사용하면 좋겠다. 사용처도 알게 되고 저 나무는 어떤 종류다. 저 나무는 가격이 얼마 정도다 라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A보다 B가 지혜가 더 많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삼파자냐의 영역이다 라는 겁니다. 나무를 보는 건 똑같은데 나무의 다른 특성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루빠와 나마가 특성이에요. 루빠는 대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나마는 안다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마는 아는 주체예요. 얘는 객체가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특성이다 그러면 루빠는 그냥 대상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얘는 그냥 대상으로 밖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루빠는 다 대상으로 밖에 존재 안 합니다. 나마는 아는 주체예요. 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세를 이제 사띠하는 사띠가 1번 사띠, A 사띠, B 사띠, C 사띠, D 사띠, 즉 자세가 계속 바뀌니까 사띠가 계속 바뀌겠죠. 이렇게 계속 바뀔 때 이 사띠는 계속 바뀝니다. 계속 사띠는 바뀌는데 얘는 아는 주체, B도 아는 주체. 아는 주체라는 특성은 변함이 없죠. 그죠? 루빠도 이게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다 바뀌지만 루빠라는 즉 이 고기 덩어리, 즉 물질 덩어리라는 특성은 변화가 없죠. 즉 대상이라는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띠의 대상은 바뀌는데 삼파자냐의 대상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죠? 특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즉 앉아있는 루빠를 아는 마음, 앉아있는 루빠를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 즉 서있는 루빠를 아는 마음이 있고 서있는 루빠를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가 이건 현재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즉 어떤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이 마음을 안다면 이거는 현재 순간이 아니죠. 그 이전 순간의 마음을 아는 거니까 현재 순간의 마음이 아니죠. 현재 순간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현재 순간 일어난 마음 스스로가 자기가 아는 주체라고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각하는 거.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마음에 대한 삼파자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순간이 아니라 조금 전의 마음을 그 이후의 마음이 아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순간이 아니라 과거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의. 사띠와 삼파자냐는 모두 현재 순간의 것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마음에 대한 삼파자냐는 앉아있는 루빠를 아는 마음 스스로가 자신이 아는 주체라고 아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는 주체라고 아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서있는 루빠를 아는 마음도 스스로가 자신이 아는 주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즉 사띠 스스로가 자신이 아는 주체라고 인식하는 거다. 그죠? 사띠는 매번 바뀌어요. 그죠? 앉아있는 자세를 사띠하고 또는 어떤 호흡을 사띠하고 호흡을 알고 이렇게 계속 바뀌죠. 호흡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니까.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이 사띠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는 주체구나 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주체라는 특성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사띠는 계속 바뀌는데 삼파자냐는 안 바뀐다라는 말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즉 남아의 특성은 아는 주체라는 겁니다. 아는 주체의 특성은 바뀌질 않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게 예전에는 나의 마음, 내 마음,
또는 나의 것 이렇게 봤는데 아는 주체라는 특성밖에 안 보여요. 거기에 나도 없고 나 자신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예전에는 어떤 나의 마음 또는 누구누구의 마음 또는 그 자체가 나다 누구누구다 누구누구다 이러면 뭐다 이렇게 다 했던 그 개념들이 다 벗겨지니까 딱 남는 게 아는 특성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아는 특성 아는 주체 이 부분밖에 남질 않는 거예요. 딱 그 하나만 남는 겁니다. 예,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예, 보니까 다 개념이고 우리가 정의했던 것 그죠? 다 이제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벗겨지니까 남아에서 남는 특성 딱 하나는 아는 것밖에 없어. 이게 오직 아는 것밖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자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밑에 이제 보게 되면 앉아있는 룻바를 아는 마음이 사띠입니다. 이 사띠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아는 주체라고 자각하는 겁니다. 그죠? 자각하는 것이다. 서 있는 룻바를 아는 마음은 사띠입니다. 이 사띠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아는 주체라고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주체라는 특성은 똑같아요. 어떤 사띠든 아는 주체라는 특성은 계속 같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대한 삼빠자냐예요. 이게 마음에 대한 삼빠자냐는 더 깊은 단계로 진행이 되겠지만 첫 출발점이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모두 아는 주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는 주체라는 특성은 항상 동일합니다. 각각의 자세를 아는 사띠는 자세마다 바뀌죠. 내용은 즉 이 사띠는 내용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아는 주체라는 특성은 안 바뀌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자세를 아는 사띠는 안다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아는 사띠는 변하지만 그 사띠들은 아는 주체라는 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마음부수를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마음부수 있죠. 마음부수에 보면 사띠라는 마음부수가 있어요. 사띠라는 마음부수가.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게 삼빠자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런 형태가. 그래서 이게 사띠 마음부수가 삼빠자냐로 바뀌면서 이 지혜 마음부수가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그래서 자세에 대한 사띠는 각각의 자세마다 변하지만 그 각각의 자세가 매번 룻바라는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삼빠자냐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룻바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나마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룻바는 그냥 물질 덩어리고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고 얘는 나마는 아무것도 없고 특징은 딱 하나 아는 것, 아는 주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징이. 거기에 나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홍길동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딱 이거밖에 없어요. 룻바 현상, 즉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 이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이제 실제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이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의심이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몸과 마음에 아주 많이 큰 덩어리의 어떤 그런 그 욕망 있죠. 몸과 마음에 우리가 이걸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부여했던 엄청나게 많은 욕망, 애착, 그죠? 이런 것들이 덩어리째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딱 명확하게 보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 니바나 즉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길로 가게 되는 이제 그 발자국을 딛게 되는 거죠. 거의 이제 수다원 도가를 성취하게 되는 이제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 다른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의 실체를 보는 것. 왜 실체를 보느냐? 우리가 마음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게 많은 오염원들,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첫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아주 큰 덩어리의 오염원들, killesa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우리가 마음을 더 깊게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통찰이죠. 꿰뚫어 본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오염원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못 꿰뚫어 봤어요. 근데 이것들이 거치니까 더 꿰뚫어 보게 되겠죠. 꿰뚫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로 괴로움의 원천, 괴로움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 그런 이제 방향으로 진행된다라는 뜻이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욕망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모두 몸과 마음을 연구함으로써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사념처를 말씀하시고. 예,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수행 대상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사념초도 신수신법이 다 몸과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입니다. 이게 신수신법 네 가지지만 나누면 두 가지죠. 몸과 마음. 사람들은 재산이나 권력, 명예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는 돈에 대해서 욕망이 많다. 누구는 뭐 권력에 대해서 욕망이 있다. 명예에 대해서 욕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잘 뜯어보면 그 뒤에 나오죠. 예, 자신의 재산,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가 나는 나 자신보다 돈이나 가족에 더 나는 애착이 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앞에 뭐가 붙는 거죠? 나의 돈이고 나의 가족이죠. 다른 사람 돈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가족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애착을 부여하는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 개념이 바로 몸과 마음에 대한 거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욕망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괴로움이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지만 나의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돈 자체가 돈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돈은 여러 군데도 많이 있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고, 그죠?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가족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나의 자존심에 관심이 있는 거고, 나의 명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는 거가 항상 중심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부분이 바로 괴로움을 만드는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과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몸에 대한 삼파자냐와 마음에 대한 삼파자냐는 대상이 바뀌지가 않는다. 그죠? 몸에 대한 삼파자냐는 몸은 대상으로 존재한다. 알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알지 못한다. 대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은 바로 주체가 되죠. 아는 주체. 그건 이 특징이 아는 것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얘들은 안 바뀌어요. 그죠? 하나의 특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특성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